자, 먼저 오늘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어제 애프터마켓 우리나라 네. 이제 마감 후에 네. 그 뭐죠? 이름도 까먹었네. 프리마켓? 프리... 넥스트레이드? 넥스트 트레이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했고 SK하이닉스도 그 최태원 회장의 한 50억 정도 주식 장내 매수 맞아요. 전매시장 확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본장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미장에서는 대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러게요. 네. 네, 진짜 대폭등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장 초반에 계속 올라가니까 네. 뭐지? 근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실적과 어닝콜에 감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놈의 감동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얘기들이 뭐 이것저것 나왔는데 뭐 레오폴드라는 AI 투자자 아주 어린 친구 있는데 이 25살인가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가 운영하던 펀드가 뭐 다 청산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청산을 누군가가 뭐 월가가 뭐 죽이려고 유도했다 뭐 이런 괴담까지 나오고 그 청산은 우리 다 같이 당한 것 같은데 그 친구만 근데- 당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는 운영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크겠죠. 그 뭐 오픈 AI 출신의 엄청난 수재라고 하더라고요. 2001년생. 2001년생이에요? 네, 그렇대요. 와, 한참 어리네. 2001년이면 제가 조금 이제 노력했다면은 그러네요. 아들뻘이네. 엄마일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유가도 살짝 떨어졌고, 네.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포지션의 급격한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눌렀던 쪽과 좀 올렸던 쪽에 어떤 이 차이가 좀 극심하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까지 시간 외에서 현재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모처럼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뭐 올라온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 올라온 거 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겨우 요만큼 올랐습니다. 진짜로 요만큼. 그렇죠. 예. 아직 멀었어요. 저는 정말. 일도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뭐 그냥 뭐 한숨 돌렸다 정도지. 그쵸. 약간 와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아이고 이제 조금 그래. 이제 조금 숨 돌리나 네. 싶은. 그리고 약간 좀 허무한 것도 있죠. 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막 걱정하고 막 계산하고 막 뭐 때문이다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렇죠. 그게 뭐 그냥 뭐 한 명 그 죽이기였다면은 이게 참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일부겠죠. 그런 게 이제 뭐 일부 영향이 그렇겠죠. 있겠죠.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은 안 하려고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나왔었던 이슈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시장이 쫙 빠졌다가 시장이 쫙 올라온 거라서 맞아요. 뭐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실적 발표 한번 리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등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고 다른 종목들도 뭐 급등 랠리가 있었으니까 나스닥의 랠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S&P 500 1.6%, 러셀 2000 1.4% 상승입니다. 뭐 바로 그냥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18% 급등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눌렸었던 반도체 섹터의 급반등 좀 나왔습니다. 인텔의 11%, AMD 13%, 마벨도 12% 급등이 나왔고요. 램리서치 18%, 그리고 테라다인 14%, 샌디스크는 무려 25% 급등이 나왔네요. 웨스턴 디지털 15%. 오라클 반갑네요. 오라클이 좀 올라와 줘야 돼요. 얼마나 올랐어요? 8%.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투자를 자꾸 태클을 거는 것 자체가 AI 그거 해서 뭐 괜히 망하는 거 아니야? 너네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거를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종목이 오라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올라와 주면은 이제 심리도 개선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금리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거에 어떤 좀 힌트를 좀 보여줬습니다. GE버노바도 9% 올랐고요. 아마존도 4% 올랐고 테슬라도 올라와야죠. 그동안 그렇게 빠졌는데 3.5%,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메타 8% 급락이 나오면서 메타는 확실히 그냥 제가 어닝콜 잠시 후에 내용도 정리해 드리겠지만 좀 아쉬워요. 확실히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가 좀 없어요. 그래서 메타는 조금 눌렸다이고요. 그리고 요거 애프터마켓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애프터마켓으로 바꾸면 이제 아마존 현재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나서 아직 어닝콜은 제가 못 봤는데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샌디스크 간밤의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마벨도 좀 올라가는 게 아마존이 갖고 있는 트레이니움 칩 그 GPU 그러니까 뭐 TPU 같은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좀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마벨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종목들 반면에 애플 4% 하락을 하고 있네요. 애플이 뭐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뭐 그만큼 애플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그린라이트가 많았네요. 다만 여전히 금리가 부담스럽습니다. 4.675%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4.7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어제 딱 FOMC 끝났을 때 네. 4.6대였는데 4.7까지 어제 찍는 모습 보면서 그쵸. 야, 금리가 계속 시장에 좀 부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FOMC에 대한 후일담도 조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어제 급반등 나온 자리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 금리와 유가는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배가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엔화가 급반등했거든요. 네. 엔화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일본 은행이 좀 개입을 했다. 그리고 오늘 또 일본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네. 뭐 동결은 하겠지만 거기에서 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뭔가 뭐 많은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환율과 그리고 금리, 유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지금 이게 계속 어렵잖아요. 네. 막 무슨 상황인지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자꾸 보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더 피로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금값도 1.5%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도 65,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들 다른 종목들 지금 현재 시간의 주가 몇 개만 보시면 코인베이스 5.5% 하락하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 조금 괜찮았네요. 3.6% 그리고 로블록스 13%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리비안 2.5% 최근에 리비안 추세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않고요. 그리고 템퍼스 AI가 간만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3% 하락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내용들이 어제 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이래서 M7이 좋아요. 이래서 뭐 메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만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나스닥 뭐 지수에 투자하거나 M7 종목들 그냥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타이밍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제 또 새삼했습니다. 가장 방어력이 세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리와 유가와 이런 매크로 부담인데 매크로 부담은 계속 약한 부분부터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맨 끝에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섹터와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의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 과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놈의 감동을 줬어요. 근데 뭐 다들 어제 보셨겠지만 그 진짜 너무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궁금증들을 긁어줬어요, 진짜로. 어제 삼성전자 컨콜도 약간 그래요. 약간 SK하이닉스 컨콜에 실망했던 투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전날 SK하이닉스 컨콜 보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구나. 근데 마소도 만만치 않게 진짜 좋았어요. 진짜 뭐 저도 마소 이것도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게 지금 시장이 원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들어왔구나. 그쵸. 예, 보시면은 애저 수요, 고객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이 숫자를 엄청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1분기 애저 매출이 45%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코파일럿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고 기업 고객 수도 전분기 대비 75% 증가했다. 그렇죠. 기터브 사용자 수 2억 2,500만 명이고 기터브 코파일럿 사용자 수도 5천만 명이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뭐 그런 걸 잘 몰라도 막 이렇게 숫자를 계속 때려주니까 아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자신감이 넘치네 이런 느낌들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됐었고 애저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유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스토리지 자원, 모든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약간 떠올려지는 게 그거죠. 메타. 메타는 남아서 팔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이거 빽빽해서 최대한 많이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남아서 파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파는 게 더 이득이 커서 판다. 지금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네. 파는 게 이득이 커서 판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대안이 엔트로피에서 왔는데 그쵸, 우리가 그쵸. 써서 돈 버는 것보다 네. 이게 좀 더 크더라.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예민하시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예. 메타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CPU와 GPU 모두에서 효율성 향상에 적용되고 있다. 네. 이고요. 그래서 용량을 1기가와트 추가를 했고 향후 2년 안에 전체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 네. 컴퓨팅 파워 용량을 계속 늘리겠다 이고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말해줬어야 돼 싶을 정도로 뭐 31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추가해서 올해 총 88개의 데이터 센터. 너무 소상하게. 너무 친절해야 돼요. 좋아요. 친절함은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다 보여줘요.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요 환경이 변하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예민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CPU와 GPU 구매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네. 덜 사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섹터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리뷰를 좀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90일 동안 CPU와 GPU를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에는 이제 AI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게 이들이 어떻게 효율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먼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CPU와 구매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이거 방안이 괜찮네. 근데 그 구매 속도를 확실하게 늦출 건지 아니지. 지난 90일 동안 뭐 시간도 단축하고 효율성 개선을 이미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우리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메타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메타는 안 되면 팔지 뭐 이걸로 수익성 해야지 이건데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효율성까지 더 기술 개발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감동 이 두 글자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다. 예. 그래서 15% 급등을 했고요. 요게 조금 뭔가 약간 조금 애매하죠. 어떤 거요? 데이터 센터랑 사무실 건물의 유효 수명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 10년을 왜 더 늘렸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좀 잘 완화가 나오잖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EPS도 확실히 좀 늘어나고 네. 뭐 프리캐시 플로우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요걸 언젠가 또 책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네.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감을 언젠가는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축제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메타. 감동이 좀 부족했던 네. 메타. 메타도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요. AI 사업 전반의 성장에 대해서 이 모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좀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는 느낌. 이거 사실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AI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네.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죠. 조만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있으면 지금 달라고. 지금 이제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메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메타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고요. 컴퓨팅 파워 수익화하는 부분이 아주 다들 예민하니까 이걸 좀 많이 물어봤나 봐요. 네. 근데 그거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가 산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팔렘이잖아요. 되팔렘. 당근하고 있는 당근. 예. 당근인데 비싼 가격으로 당근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훨씬 높은 가격으로 여러 건의 제안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매력적인데 어떻게 이거를 안 팔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100번 양보해도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면 팔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소처럼 우리가 써서 우리가 더 예. 효율화해서 돈 더 잘 벌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으면 그렇죠. 스스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컴퓨팅 파워 너네 AI 투자하더니 겨우 생각한 게 이거야? 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텔리전스를 열심히 개발해서 AI를 판매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세트를 팔 수 있는 그런 AI 기업이 될 거니까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뭔가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클라우드 성장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말해주면 신뢰도를 더 붙이는데 메타는 그게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네오클라우드를 하려는 건가?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잡은 것 같기도 네. 하죠. 그러면 왜 다 파는 거 아니냐? 에이, 다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 필요해요. 우리 것도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자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부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효율화를 많이 하고 있다. 지난 90일 동안 연결성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부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부채 비중을 늘린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블랙록이랑도 같이 사업해서 그쪽에다가 또 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메타는 확실히 방향성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캐펙스 전망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이게 사실 비교하는 게 참 메타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메타도 본인들이 작년 연말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 업계에 있어서 대단한 분들 정말 큰 돈 주고 다 인재영입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와서 지금 뭐 6개월 만에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회사 적응도 하고 그러려면 좀 영향을 펼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 안에서 사람 너무 많이 뽑아놔가지고 그렇죠. 그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대요. 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 대단한 사람들. 네. 내가 1등이도 쟤도 1등이야. 그래서 막 빠져나가는 사람도 또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메타가. 그렇습니다. 근데 메타도 뭔 일을 내긴 하겨요.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죠. 아마존 오늘 실적 발표하고 엄청 오르는데. 그니까요. 네, 이거 실적 테이블만 보면은 네. 뭐 곳곳에 빨간 불도 있고 노란 불도 있고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없지는 않은데. 더 올라요. 근데 지금 시간의 9%. 주가가 얼마? 9%. 9%요. 상당하네요. 어닝콜. 빨간불이 근데 가이던스에 있어요. 네, 저건 매출 보통 가이던스. 못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엄청 까다로웠고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은 프리캐시 플로우에 빨간 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급등은 뭐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참 허무해지네요. 그동안 프리캐시 플로우를 그렇게 많이 본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많이 볼까에 대해서 오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렇게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괜찮대요. 근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구나. 어제 저희가 그랬을 장우신 수도 대표님이랑 있고요. 얘기할 때도 아마존도 뭐 AI 하고 보니까 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아마존이 뭐 AI 하는 거 크게 기대가 안 되는데 했는데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AWS가 좋아서 네, 거기에 맞아요. 또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네. 기업이니까 구글도 보여줬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여줬고 아마존도 결국에는 클라우드 너네도 잘했네? 그러면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충분히 청사진 그려서 만들어갈 수 있겠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칩 사업 요거를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칩 사업이 트리플 디짓
이 정도면은 뭐 세 자릿수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 250달러, 250억 달러 네네. 이상.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니움 GPU 만들어봤더니 이거 좀 팔리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사업하는 마벨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만들어 놓은 어떤 AI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의 그 약간 전형이 있잖아요. 일단 클라우드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컨트롤 잘하기 위해서 뭐 터보 퀀트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담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칩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면 자체 칩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존이 조금씩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점수를 좀 더 주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그 이제 매출 성장세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세 확실히 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제가 캡처를 잘못했네요. 네. 애플이 여기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EPS도 괜찮았고 매출도 괜찮았고 네. 뭐 마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플은 뭐 빠질 때 됐죠? 많이 올랐잖아요. 예. 최근에. 그동안 시총 1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플이 빠져야 다른 종목들, 특히 반도체가 오른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위아더 월드. 근데 이게 뭐 이해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뭐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떻고 캐펙스가 어떻고 금리가 높은데 현금은 마이너스로 돌고 그러니까 너네는 안 좋지만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최고야 하면서 애플이 완전 다른 라인을 탔으니까 네. 이렇게 달라진 건데 오늘은 그러면 자리를 살짝 비켜줘야죠. 그래서 뭐 다 현금 흐름 사상 최고치 경신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록.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 현금 흐름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자랑거리였죠. 한 달 내내. 근데 오늘은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의 그런 논리가 하루하루 줄다리기라서 이게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던 게 미국 상원 의원들이 요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애플에게 중국산 메모리 칩 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이거 하지 마라. 아재 정도예요? 저는 하지 마라로 들었거든요. 하지 마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 제정이 통과가 되고 뭐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뭐 당장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또 반도체가 좀 더 올라갔던 거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이제 주말 저희는 방송을 안 하죠. 네. 에너지 종목들 그러네요. 네. 예정돼 있네요. 뭐 이번 주 진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진짜로. 야, 이 빽빽한 이거 말고도 진짜 중요한 기업들 진짜 많았어요. 네.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로써 어느 정도 해피엔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텐데 그래도 개별 종목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엑슨모빌, 모더나, 카메코, 쉐브론, 에브비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발표가 됐어요. 네, 요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 물론 6월 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CPI도 잘 나왔었고 PCE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확실히 좀 나오죠. 예상치를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자신감을 확 심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 외에서 이미 개장 전에 좀 나타났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기준, 3개월 기준, 1개월 기준으로도 이렇게 좀 다 조금씩 꺾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사실 이미 우리가 CPI 보면서 알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차트가 꺾이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PC까지 이렇게 나와주면서 뒷받침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가 1.5% 예상치가 2.1이었는데 1.5가 나와서 이러면은 뭐 이 금리 동결하고 나서 막 의구심 제기됐잖아요. 이러면 인상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뭐 이렇게 시장은 해석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3분기 GDP 전망치는 막 5%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게 항상 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랑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중간에서 좀 만날 텐데
뭐 그 베센트 장관도 한 3%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3분기에 성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시장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 뭐 이 정도면 시장의 우려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리세션 전망도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네. 이것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오프닝 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대규모 청산 네, 레오폴드 이게 그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 아, 사람 이름이에요? 네. 폴드, 레오폴드, 예, 갤럭시 폴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은 S2 뭐 하여튼 뭐 이거래요. 어웨어니스. 예, 요건데 이게 근데 뭐 상황 인식이라는 한국어로 예, 번역을 자기가 한 거고 이 상황 구글이 인식을 잘 하는 그 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래 얘지 뭐 01년생인데. 귀엽게 생겼어요. 네. 레오폴드라는 친구가 있고 네. 이 상장 주식을 모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지금 포지션이 과도하게 그 이제 반도체롱 그러니까 AI 인프라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숏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또 숏이었구나. 예. 그래서 뭐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들으면서 나도 반도체 롱인데. 근데 소프트웨어를 우리 시장도 숏까지 반도체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이 그동안 좀 탄탄했던 거는 소프트웨어가 버텨줬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여기를 롱치고 여기를 숏쳤는데 둘 다 반대로 가니까 얘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뭐 2배를 했는지 4배를 했는지 6배를 했는지 레버리지를 써서 그렇게 막 가고 있었으니까 버티다가 이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청산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비우스,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코어위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청산이 일어나면서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 네비우스가 막 30% 폭등하고 그랬거든요. 네, 주가가.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구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청산되고 나면 이게 저 상승이 하루짜리 이제 상승인 건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예. 괜찮아지는 건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근데 이게 청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분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악성 매물 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마진콜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 왔대요. 여기 보시면 뭐 2배를 활용할 경우 450억 달러여도 900억 달러짜리가 되는 거고 뭐 1,350억, 1,8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450억 달러를 들고 있었어도 그게 청산된 게 요거 뭐 별로 안 큰 거 아니야? 하면은 레버리지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1,000억 달러를 훨씬 더 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7월에 버텨냈으면 뭐 잘 버틴 거다라는 리뷰도 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시장의 좀 음모론인데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헤지펀드가 뭐 나스닥에 숏을 그렇게 쳤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숏을 치는가에 대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일부 뭐 투자자들이 좀 있었고요. 엔트로픽 지분만 지켜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상장사 지분은 다 팔았고. 협상을 했다네요. 협상? 엔트로픽 지분 매각을 위해 협상. 예, 이것도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겠죠. 예, 근데 요거는 좀 지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샀냐면 시타델이 샀어요. 시타델이 혹시 최근에 뉴스플로우 좀 기억나세요? 시타델 금리 인상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동하고 있는 거야 다.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그렇죠. 금리 인상한다고 겁먹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한 거야. 더 밀어서 이걸 사기 위함이었나? 라고 연결을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런 시타델. 이런 시타델. 예. 화가 많이 아니, 나셨네. 회사 이름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예. 이런 시타델. 네. 그래서
뭐 이게 또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레오폴드가 이렇게 청산을 당했고 시타델은 그거를 먹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또 제공해 줬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금리 부분은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 김효지 박사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좋은 반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본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됐던 얘기들이고 이 매크로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어떤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물 5.24까지 상승하면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거는 뭐 계속 곳곳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느냐? 흔히 금리는 두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턴 프리미엄.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유가랑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심리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 네. 턴 프리미엄은 이거 사실 꺾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AI 투자하려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굳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금리가 높아도 아 우리 지금 필요해 하면서 계속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시장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동결을 한다. 동결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시장을 그르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왜 최근에 이제 김효진 박사님도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리포트를 더 다시 김효진 박사님 리포트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금 빨리 금리 인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의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걸 비용을 몰아서 우리가 내야 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늦게 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확 하면 시장이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워시는 그 의견이 아니죠. 아니 나보다 시장이 알아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장이 알아서 먼저 긴축 효과를 주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 전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핑계 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이 부각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말은 굉장히 외파적으로 한 것 같았지만 그쵸. 실제 행동을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거 봐 이거 트럼프의 의중대로 좀 흘러가잖아 하면서 약간 지금은 다들 이렇게 좀 매 눈으로 쳐다보고 맞아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도 사실은 알겠죠. AI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가 몰리면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걸 알 거고 그쵸.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뭔가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뭐 그 사람도 경제인 생활을 몇십 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 탓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그걸로 돌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케빈 허시가 그런 묘수를 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연준의 어떤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앉힌 거고 그리고 그래서 더 연준은 계속 소극적으로 시장에 맡길게 이게 뭔가 선후 관계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신고식 같은 거다 시장이. 연준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은 항상 초반에 이렇게 금리를 계속 흔든대요. 왜요? 너 이거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자. 아 네. 금리 시장이 네. 연준 의장을 테스트한 거라고요? 그렇죠. 채권 투자자들이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10% 정도는 등락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전대 워시가 잘 잡는지 맞아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금리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냐면 자꾸 말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너무 아니 근데 다 말해준 것 같은. 저는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다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말은 엄청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생각하는 중론이 달변가다. 음, 자기가 해야 하는 말은 숨기고 다른 말로 사람들을 약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자리에 서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그쵸? 사실 파월 의장도 말씀 진짜 잘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일단 닉 티밀하우스가 쓴 거고 네. 닉 티밀하우스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월 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같은 사람. 근데 이제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연이 답답하죠. 끈 떨어진 연이. 예.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장기물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래 일했던 제임스 블라드라고 전임 이제 연준 총재 중에 한 명인데 세인트루이스 총재였는데 그 사람도 아니 이거 자꾸 불안해진다. 9월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는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시장한테 책임 전가를 해버리면 아 결국 9월에는 인상하겠다는 뜻이네. 라고 해석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못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9월에 대한 전망치가 확실히 높아지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 피할 수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동결 전망을 유지한다였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나라는 게 찍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분명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워시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시장은 별로 막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도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방향이라도 조금 줬어야 된다. 매파적 동결은 안 그래도 뭐 잘 안 알려주는 사람이라서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라는 점에서 계속 앞으로 금리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달러까지 전망을 조금 같이 흐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이 급락이 왜 급락했는지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랑 연결돼서 이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BOJ 결과랑 이제 달러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도 어느 정도 연동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주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주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않을까 그쵸. 하는 그런 네. 우려는 있는데 지금 또 계속 뭐 이슈가 있기는 하죠.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더 중요해진 게 결국에는 금리가 만약에 시장에 가장 큰 1번 그 지표다라고 본다면 네. 사실 실적도 그동안 계속 안 통했잖아요. 근데 안 통한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시장은 계속 불안함을 느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턴 프리미엄은 줄어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AI 투자를 계속 하는 한 그들이 뭔가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계속 높은 곳에 있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내려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가를 떨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이란이 F-35기를 격추시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바레인의 미군 시설, 쿠웨이트의 공군 기지를 뭐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좋게 끝내주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계속 시장은 유가에다가 프라이싱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미군은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시장은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쪽에서는 지금 다 회담 잘 되고 있어요라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유가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도 닫혀 있고 지금 홍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병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글이 엔트로픽에 또 뭐 투자를 더 했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금리를 또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인 거죠. 네. 그래서 구글이 엔트로픽의 텍사스 AI 캠퍼스에 투자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또 빌려서 또 투자를 한다. 랜드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50억 달러 규모 모건 스탠리가 주도하는 투자 유치 협상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같이 들어갑니다. TPU가 사용될 예정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돌아서 순환 출자 고리인가 뭐 이렇게 시장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는 문제예요. 금리, 유가, AI 투자 이 세 가지 덩어리가 앞으로 시장을 괴롭히는지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거를 좀 우리가 돈 빌려 쓰는 그러니까 그들이 돈 빌려 쓰는 건데 AI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회복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제미나이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제 AX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잘 빌드업이 짜지고 있구나라는 신뢰도를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오픈 AI는 7월에 ARR 연간 반복 매출이 2분기 매출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2분기면은 4, 5, 6월이니까 3개월짜리를 7월 한 달 만에 이겼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오픈 AI도 결국 돈을 조금씩 잘 벌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 와중에 또 GPT 토큰 가격을 대폭 인하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가지고 한 번에 쫙 그 이용자들을 좀 땡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7월부터 3분기 내내 AI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엔스로픽 상장도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떤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나오는지 아니면 신뢰도 회복으로 가는지 그게 3분기에 아주 큰 방향성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열심히 박명수 큐레이터의 자료를 보면서 시장 상황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이고 한데 출근해서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물론 이제 밤에 시장 반등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저의 힐링 푸드 중에 제일 최애가 김치볶음밥이거든요. 제가 오. 김치볶음밥을 진짜 좋아해요.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김치볶음밥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잔센비 소세지까지 얹어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매니저님한테 뛰어가서 매니저님 저 오늘 김치볶음밥 아침에 많이 먹을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아침에 여러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도 시장이 우리나라가 올라가려다가 또 쭉 빠지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뭐 방법으로 뭔가를 하셨겠지만 저는 어제 그 어머니를 같이 이제 손붙잡고 텃밭에 갔어요. 그 더운데 그 땡볕에 그리고 막 잡초를 막 뽑아 막 집중해서 막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뭔가 집중해야 되잖아. 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하고 나서 심지어 이제 사실 오늘이 저희 오빠 이제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오빠 이름 불렀어. 뭐 좀 해봐라. 도와주셨네. 옥황상제랑 뭐 좀 딜 좀 해봐라.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김치볶음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사셔야 합니다. 예, 저의 소울푸드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드세요. 맛있잖아요. 우리 김치볶음밥. 잔슨비 소세지 육즙 팡팡 터지는 그 소세지를 얹어서 드시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되게 잘 드시네요. 아 이거는 그냥 소울푸드죠?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여기 이제 여러분 집에서는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좋네요. 써니사이드업 해가 저는 그 약간 노른자를 안 터뜨리고 김치볶음밥을 코팅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세요. 이거는 제가 약간 또 초딩 입맛이 있는데 그거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다. 이거 그리고 약간 우리 매니저님이 바삭바삭하게 하려고 왜 우리 뭐 어제 오리 뭐 엊그저께 오리 고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밥 눌러서 먹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네. 이거는 아마 한국 사람 100명한테 갖다 주면 99명 좋아합니다. 한 명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원래 네, 김치볶음밥 그럴 수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거 되게 가볍네. 퓨마에 운동하실 때 어제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진짜 더웠는데. 퓨마의 셋업을 준비했는데요. 요게 2+2로 세트를 드리는 거예요. 위아래 세트. 상의 블랙, 베이지 선택하시면 되고 하의도 블랙과 브라운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와 이거 진짜 가볍고 통기성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 입기 너무 좋고 이건 집에서 홈웨어로 그냥 편안하게 입으셔도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제품이 에어쿨이란 이름이 걸맞게 굉장히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에어 트레이닝 세트 제품이거든요. 상의 2벌, 하의 2벌에서 이 세트로 저희가 4장에 39,900원, 그러니까 한 장에 거의 9,000원대 후반인 거예요. 10,000원이 안 하는 금액으로 요거 세트 2가지 가져가셔서 그냥 편하게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 요즘에 또 휴가 가시잖아요. 여름 휴가 가실 때도 챙겨가시기 너무 좋은 소재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죠. 되게 바스락바스락하면서 엄청 시원한 소재니까 갈색이 예쁘다. 블랙은 뭐 무난하게 다 입을 수 있고 갈색 그거 예쁘네. 그렇죠? 운동할 때 저거 딱 입으시면은 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퓨마처럼 이제 쫙 올라야죠. 예, 그런 느낌으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이선엽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